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들어가면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나 개발자 정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팝업 창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진행이 되어서 우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두 개발이 완료된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마켓에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지막 과정이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마켓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즉 퍼블리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매니페스트 폴더 안에 환경 설정 파일에 들어가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아이콘을 드로어블 폴더 안에 있는 로고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라벨은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인 다랑리 타임이라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랑리 타임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아이콘까지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빌드를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앱을 빌드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다랑리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이런 식으로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한번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강의 목록부터 시간표 강의 분석까지 모두 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아이콘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름만 바꿔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애플리케이션을 릴리즈 모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빌드 베리언츠에 들어가신 이후에 디버그 모드에서 릴리즈 모드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릴리즈 모드가 적용이 되면 빌드에 들어가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Generate Signed APK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롭게 키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비밀번호는 이제 자신의 비밀번호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에일리아스에 다음과 같이 그냥 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와 확인 패스워드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증기간은 이렇게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빈나 제 이름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유닛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동빈나라고 해주겠습니다. 오르가니제이션 또한 마찬가지고요. 시티에는 강동, 제가 사는 그 동 이름을 써주었고요. 스테이트 오브 프로방스에는 군포시 경기도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컨트리 코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82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82라고 입력한 뒤에 OK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이 키스토어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경로를 만들어 준 이후에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포맷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오류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특수문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특수문자 대신에 이렇게 띄어쓰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꾼 뒤에 OK를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제 APK가 출력이 된 그 폴더 위치를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 디폴트 값으로 한 뒤에 바로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APK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렇게 자신의 프로젝트 폴더 안에 APK 파일이 배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하거나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다가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즉 마켓에 자신을
개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구글 디벨로퍼 콘솔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신 이후에 구글 플레이 디벨로퍼 콘솔에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저처럼 아직 개발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등록 비용으로 $25를 내고 개발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정에 동의를 해주시고 $25를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지불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Your payment is complete 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메일에 결제 완료 영수증이 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Continue Registr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디벨로퍼 네임을 작성해 줄 수 있고요. 각종 개인 정보들을 입력해서 이제 Complete Registration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개발자 자기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개발자 정보를 등록하고 난 뒤에 이러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처음 개발자 등록을 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가 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다양한 대시보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글 플레이에 개발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또한 구글 개발자 등록 이후에 자신이 정확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자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글의 페이먼트에 들어가신 이후에 위주얼에 접속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이렇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개발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방금 APK 파일도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마켓에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Publish on Android 앱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리안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랑이 타임 한국교원대학교 수강 신청 동임이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번 크리에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여기부터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짧은 설명과 긴 설명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는 각종 사진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다음과 같이 하나씩 끌어다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씩 다 등록을 시켜주고요. 이제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을 사용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파일 S 아이콘에는 고해상도의 아이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한 로고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그래픽 또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애플리케이션을 즉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24x500 정도의 크기로 사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사진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여기에는 범주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타입은 어플리케이션스로 해주시고 카테고리는 저는 에듀케이션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와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APK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K는 이제 우리가 만든 그 앱 파일을 올리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APK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이 APK 파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지원할 수 있는 장치 개수라든지 그런 각종 정보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스토어 리스팅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콘텐트 레이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콘텐트 레이팅에 동의를 하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전 이렇게 컨티뉴를 눌러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 이메일을 입력해 주고요. 내려와서 이제 제 앱 카테고리를 한번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Educational 해당하는 여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폭력적인 어떠한 매체를 담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No를 선택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적인 매체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No를 선택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No입니다. 이것 또한 No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인 매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No를 클릭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Save Questionnaire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Calculate Rating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각각의 기관에서 해당 앱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3세 이상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나이 규정 같은 것들이 이제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Apply Rating을 클릭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Applied Rating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스토어 리스팅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정보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검증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다음과 같이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 폴리시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다고 체크를 해주었고 제 핸드폰 번호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뒤에 세이브 드래프트를 해주셔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도 성공되었다는 체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이싱 디스트리뷰션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플리케이션은 완전히 무료로 배포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담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프리라고 이렇게 무료임을 알려주시고요. 컨트리스는 이렇게 모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달지 않았다고 선택을 하고 내려와서 구글 플레이 for Education에도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떠한 구매 그런 기능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라고 해주신 뒤에 세이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컨텐츠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법적인 조항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로 올라와서 세이브 드래프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추가적인 그러한 기능이 더 필요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정보를 기입을 덜 해서 다시 앱을 재등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앱이 등록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퍼블리시 앱을 눌러서 제 앱을 한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블리시 앱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프로세싱 업데이트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 앱을 이제 천천히 검토한 뒤에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등록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어떠한 부분이 미흡함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라 아니면 이러한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한테 설명해서 다시 알려주겠죠. 네, 저는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퍼블리시 요청을 한 지 한 3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네, 구글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등록 처리는 되게 빠르게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개발했던 지금까지 같이 만들어 왔던 다랑리타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랑리타임이라는 지금까지 같이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제 이름과 그리고 별점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제가 설명했던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자마자 바로 저희 학교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다가 이걸 올렸고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 주었어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배포를 해서 마켓에 등록이 된 것을 보면 네,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개발하고 아예 마켓에 등록하는 그런 배포 과정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렇게 다랑리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스플래시 화면이 나오게 되며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개발자가 누군지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며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시간표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까지 개발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배포를 한 다음부터는 되게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관리할 게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버그가 생기면 그런 것들도 잡아줘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계속 해주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해서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정말 개발다운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마켓에 올렸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되게 길었는데 따라오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